설날인 오늘 시민들은 가족끼리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전주의 종합복지관이 완산구에만 몰려 있어서 덕진구 주민들의 복지 혜택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20년째 추진하고 있는 오수견 육종 사업이 기약이 없는 데다 중장기 계획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스마트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농민들의 반대로 또다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훈훈한 정을 나누셨을 텐데요. 가족의 정이 가득한 설날 표정을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등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에 경건한 마음으로 술을 올리고 다 함께 절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께는 정성을 모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공부들 잘하고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말도 좀 잘 듣고 금년에는 그래야 한다. 차례를 마친 시민들은 성묘길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다해 온 가족이 절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지상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다 지켜주시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전주 한옥마을과 역사박물관 등에서는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제기차기, 투호놀이, 굴렁쇠 등 가족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굴렁쇠 한번 해보고 원래는 잘 안 됐는데 오늘 해보니까 되게 잘해서 좋았던 것 같고 사촌네들도 되게 투구놀이 되게 좋아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화창한 날씨 속에 맞이한 음력 정월 초하루. 시민들은 가족끼리 훈훈한 정을 나누며 여유가 넘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전부터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서해안 고속도로는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 3시간 2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교통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귀경길이 혼잡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동부터 여성,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살펴보는 곳이 종합복지관입니다. 전주에는 종합복지관이 모두 완산구에만 몰려 있어서 덕진구 쪽의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도시락 포장이 한창입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91명에게 일주일에 닷새 도시락을 배달하고 35명의 노인에게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진로 캠프, 방과 후 교실, 치매 예방 등 해마다 100개가 넘는 각종 문화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노인 위기 가정을 발굴해서 공적 보호망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예방하고 삶을 진짜 포기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마음도 치유해드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환경적 요인들도 많은 부분 치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전주의 종합복지관 5곳은 모항로, 덕적골, 흑성로 등 모두 완산구에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계속 완산구 쪽에만 들어섰고 덕진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복지의 지역 편중이 개선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돼 온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덕진구 완산구의 어떤 복지시설이나 센터가 너무 편중되게 있다 보니까 덕진구는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주시 복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간 편중된 복지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했다는 오수 의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임실군이 오수견 육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지만 사업은 기약이 없고 중장기 계획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시대 최자의 보한집에 나온 오수 의견의 이야기를 살려 임실군은 지난 99년에
오수견 육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수견 모델 개발에 10년,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산한 오수견은 40여 마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오수견은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수견 육종 사업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수견 육종 사업장의 인력은 연구원 1명에 관리인 1명이 전부입니다. 인력 보충이 있어야 개체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력 보충이나 연구진의 증설이 좀 필요하고 연구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연구적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육종 사업장 건물도 지난해야 들어섰고 홍보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임실군은 해마다 2사람의 인건비와 관리비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오수견을 최소 300마리 정도는 확보해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고 보급 단계로 들어가지만 언제 이 수준에 도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체수도 좀 많이 좀 증가를 해가지고 지역 명견으로서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임실군이 사업에 대한 뚜렷한 확신 없이 어중간한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첨단 농업시설인 스마트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은 농민들이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며 수년 전부터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동부그룹 계열사였던 동부팜 한농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생명 용지 333헥타르의 첨단 농업시설 스마트팜을 만들어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을 재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사업 계획을 접었습니다. 2016년에는 LG CNS가 새만금에 3,8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팜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새만금을 스마트팜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내부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기업이 시설 구축과 연구 개발을 맡고 농민이 생산을 담당하는 모델을 마련해 서로 상생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이라야 체계적으로 검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보려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나 농민들은 여전히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결국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유통, 가공, 판매 이런 걸 책임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 농민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근본 입장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스마트팜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구제역과 AI로 지난해 축산물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수출액은 1,003만 달러로 2016년에 비해 53.6% 줄었습니다. 이는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전체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16년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2억 1,9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끝났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는 1단계 산업단지 분양률이 50%를 넘어서야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당분간 1단계 산업단지 분양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35.5%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년째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무주 태권도원 민자 유치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백경태 의원은 2016년에도 두 업체가 태권도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최종 민자 유치에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하고
더 이상 기존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참여로 물꼬를 텄던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처럼 태권도원도 전라북도가 공영 개발을 통해 민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새로운 국책 사업으로 제한할 26건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26건은 한국식품융합기술진흥원 건립, 부안군 격포항 레저 어업단지 개발, 동서천 분기점에서 부안 나들목 구간 확장 등으로 모두 4조 6,695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업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마련해 정부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도축은 줄고 돼지 도축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축장 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까지 도축 물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한우는 18%가 줄고 돼지는 7%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한우 등심의 소비자 가격은 5% 올랐고 돼지 삼겹살 가격은 8% 떨어졌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전주시 삼천동 국립전주박물관 앞 도로가 2021년까지 확장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쑥고개까지 2.1km 구간의 도로를 현재 18m에서 35m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와 함께 일부 구간에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체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전주의 한 우체국 365 코너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행용 옷가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방은 어제 오후 20대 후반의 남자가 현금 인출기를 사용한 뒤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날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는 낮 기온이 다시 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